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죠. 붙어 있어 모르겠는데, 뭐,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번 주 증시는 좀 말 그대로 띄엄띄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일이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화요일 날 쉬고, 오늘은 열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열리고, 이게 띄엄띄엄 가고 있고요. 이따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중국 증시가 또 이번 주 내내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경기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쉬어요. 네, 국경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길게 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황에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뭐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뭐 7월 말쯤에 7월 말 8월 초에 보복한다고 난리쳤던 거를 무려 두 달이 넘어서야 이제서야 미사일을 180발 정도 이스라엘에 쐈죠.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어제 밤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네, 관련주 사신 분들은 돈을 좀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목이 옛날이랑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종목들 움직이는 패턴이 틀리다고. 네,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 최근에 좀 늘어나다가 오늘 좀 줄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띄엄띄엄 가는 이제 그 영향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 11조 원 정도 나왔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10조 원, 그죠? 근데 오늘은 9조 원대로 줄죠. 네. 증시가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도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거래대금을 보시면 5조 원대 나오죠. 5조 4천억 원. 그건 최근 들어서 제일 적어요. 9월 9일 날 5조 3천억 원 찍었는데 그 이후로 5조 2천억 대 있구나. 네. 여기 9월 9일, 9월 13일 이때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대금이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다가 다시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조정이 와서 뭐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징검다리 연휴 효과라기보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잘 저기 하시면 되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만 좀 빠졌어요. 보시면 큰 등락은 없어요. 네. 다우지수가 플러스 0.4%,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는데 큰 급락은 아니고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겠죠. 보면 잠깐만요. 대만은 이거 오늘 게 아니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뭐야, 오늘 거래소 쪽이 좀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 쪽이. 여기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좀 그랬죠. 뭐냐면 아침에 하락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1시간 만에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보합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플러스로 보합까지 딱 올라왔다가 SK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코스피 지수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힘을 못 쓰죠. 네, 그 영향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재미가 없다. 이 얘기는 뭐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니까 오늘은 그냥 체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뭐 괜찮았어요. 아침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0.8%.
근데 지금 이제 장중에 플러스 0.7%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이쪽이 약간 좀 또 힘이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뭐 전쟁 또 막 그 위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미들이 심리가 또 많이 위축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오그라들듯이. 그 쥐포 있잖아요. 쥐포 좋아하시나요? 쥐포를 구워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이제 불에다가 쥐포를 딱 대면은 그 순간 확 오그라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개미들이 특히 그래요. 뭐 전쟁,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순간 그 쥐포 뜨거운 불 위에 딱 갖다 대자마자 오그라드는 그 쥐포처럼 사람들 심리가 확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아무튼 이제 그래도 강했어요. 코스닥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코스피 쪽은 자 보시죠.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진 거예요. 코스피 쪽 올라와 주는 게 없었다. 코스닥 쪽은 여기 올라온 애들이 좀 보이시죠?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시가총액 상위 3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조금 보이고 보시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괜찮았다. 근데 코스닥 쪽은 조금 내려봐도 괜찮아요. 밑에 보면은 뭐 시가총액 27위자 23위에 선인 시스템 뭐 7% 오르고 원익 IPS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닥 쪽은 하락한 거는 별로 없는 반면에 상승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락 현황을 꼭 봐야 되는데 거래소 쪽은 상승한 거보다는 하락한 게 훨씬 많았죠. 상승한 거는 180개, 하락은 700개. 그죠? 근데 큰 폭락 없이 그냥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여기도 그래요. 보시면 하락한 게 상승한 거보다 3배 많거든요. 하락한 게. 근데 지수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사람들 심리가 위축이 돼서 크게 올라간 거 없고 그냥 다들 조금씩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 증시가 약간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어제 우리가 쉴 때 일본 증시 올라가고 막 그러긴 했는데 이번 주가 좀 애매해요. 특별하게 뭐 이벤트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은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떨어졌거든요. 일본 증시 마이너스 2%. 우리나라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중국은 신나게 막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8% 급등. 근데 이게 오늘 게 아니에요. 9월 30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쉬어요 지금. 휴장이 언제까지 하냐면 중국이 10월 1일부터 쉬어요.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이번 주에 딱히 뭐 우리나라는 저기 한 게 없는 거죠. 다만 홍콩은 열리거든요. 홍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홍콩이랑 옛날에 같이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렇죠. 홍콩 증시입니다. 오늘 6% 올랐어요. 네? 오늘 6% 급등. 이거 볼 때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미워요. 짜증나 진짜. 나쁜 것들 그죠? 네. 여기는 저번 주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증시가 이제 막 무너진 나라들 있잖아요. 증시 부양책 펼친다고 난리를 치는데 세금 깎아주고 막 나라 돈 들여가지고 주식 산다 그러고 막 그죠? 네, 그래서 증시가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을 걷겠대. 미친놈들. 미친놈들이에요. 욕을 좀 하기 좀 그런데 다른 말이 없어. 미친놈들이라. 그러면서 억수로 국민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그죠? 맨날 세금만 떠들고서 뭔가 거짓말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쉬는 동안에 홍콩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가야죠, 그죠? 네. 다행인 거는 이제 개미들이란다. 그 개인들, 개미라기보다 개인들 투자 자금이 증시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강세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 최근에 이거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제 뭐 이게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거 뭐야 이거를 봅시다. 기사 중에 이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주요 이슈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 정도를 발사를 했대요. 제목이 이거죠. 결국 보복을 개시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쐈고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을 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한 명 죽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우리도 다시 니들한테 보복하겠다. 언제? 우리가 결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뭐라 그랬냐면 미사일을 쏘고 나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더 이상 보복 안 하면 우리도 그만하겠다라고 발을 뺐어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요런 이제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쳤냐 이거죠.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증시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영향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올 증시가 하락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마이너스 지수가 1.2%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뭐예요? 국제 유가 있죠? 국제 유가 보면 되죠. 국제 유가가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5%까지 오르긴 했었으나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끝날 때는 플러스 2%로 끝납니다. WTI인데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라. 그렇죠?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뭐 핵시설이나 아니면 이란의 그 무슨 석유 반지나 이런 데 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그냥 거래만 좀 있었죠. 뭐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거래는 들어오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조정이냐 이런 걱정은 괜히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란이고 국제유가고. 그리고 정말로 중동 쪽에 전쟁이 나서 뭐 핵전쟁이 나고 뭐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 같으면 미국의 달러가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어젯밤에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이 정도가 답니다. 0.4% 오른 게 다예요. 이건 달러 인덱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라고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헛소리입니다. 제발 요동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동을 치면 재밌어요. 왜? 뭐라도 들었다 놨다 하니까 뭐 수혜주다 이러면서 뭐가 확 들어요. 이제 눈치 빠르게 딱 들어가서 단타를 치든 뭘 하든 그죠?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고 재밌단 말이에요. 뭐가 움직여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요동 쳤다고요? 아니 안 그랬어요. 그냥 개미들 그냥 심리만 위축이 된 거지. 그죠? 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그래도요 거기 사람들 오히려 덤덤해요. 덤덤하다니까. 옛날에 다큐멘터리도 나왔잖아요. 아이온 거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쪽에서 막 로켓 가끔 쏘고 그러면 아이언돔이 이렇게 요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잠깐 숨어 있다가 사이렌 소리 끝나면 그냥 가요. 가던 길.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저기라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온다는 말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관련 테마주들이 있죠. 움직였느냐? 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정말 옛날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사신 분들이 수익이 나기는 났겠으나 과연 그 수익을 챙겼을까? 거의 못 챙기고 끌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스페코인데 스페코가 뭐죠? 전쟁 방산주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아침에 급등 출발은 했어요. 플러스 11%. 그러면 옛날이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의 뉴스면은 상한가 가야죠. 상한가 근처까지라도 가든지 상한가를 찍고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급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초가를 세상에 11%나 띄웠는데, 근데 거래가 전일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그대로 음봉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과감하게 야 이거 상한가 간다 그러면서 사셨거나, 어제나 엊그제 사놓고 수익이 났는데 안 팔으신 분들은 그대로 끌려 내려왔겠죠. 수익이 다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미칠 겁니다. 사자마자 물린 사람보다 더 힘든 게 누구예요? 수익이 많이 났는데 혹시라도 상한가 갈까봐 한 개도 안 팔고 이제 들고 있다가 끌려 내려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죠. 스페코. 그 다음에 휴니드. 여기도 아침에 시초가가 무려 6% 급등 출발했으나 추가 상승이 거의 안 나오고 바로 음봉. 마이너스 1%로 끝납니다. 그러면 방산주가 아예 안 갔느냐? 대성하이텍, 이거 저 월요일날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아침에 9% 급등 출발했는데 그대로 끌고 내려갔어요. 심지어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안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한일단주라고 또 올라갔어. 올라간 것도 있어요. 한일단주. 여기는 3%에서 시작해서 22%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났다니까요.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월요일날 얘기해드렸잖아요. STX, 그린로직스,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간다고.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두려우니까 매매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세력들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움직여야지. 스페코가 대장이었는데 저게 저런 식으로 음봉받고 끝나버리면은 다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게 나온다고. 어디에서 나와요? 낙폭과대가 심한 관련주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마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애가 올라와. 한일단주예요. 이런 게 지금 올라왔고, 이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렌드를. 그 다음에 물류주 STX 그린로지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동부항만 노조가 파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죠?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이를 갈고 있거든요. 사우디도 가만 안 둔다고. 그럼 물류주들이 오늘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전에는 툭하면 상한가 갔는데, 그죠? 급등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도 똑같아요. 플러스 7%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9%로 끝났어. 이거 수익 나는데 안 팔고 버티던 분도 오늘 아마 되게 소주 한 잔 땡기실 거예요. 그죠? 네. 챙길 걸 이러면서. 네. 제가 요즘에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수익 나면 제발 좀 챙기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괜히 했겠어요? 제발 좀 챙기면서 하라고. 욕심 좀 내지 말고. 제가 욕심 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주식 20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봐도 참 어렵게 가요.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맞히는 거는 애초에 그냥 애당초 불가능하고요. 이게 아침에 시초가가 떠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지 말지 그거 맞추는 것도 지금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근데 그냥 수익 나면은 이게 수익 났네 좀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뭐 혼자서 상한가 갈지 말지 뭐 그 계산만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챙겨야 내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가 그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생각 내리시고 파시라고. 종목을 사주는 것도 전문가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해요. 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해보세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만 날리지. 네. 그렇다니까. 네. 오늘 이게 끝났어요. 자, 그럼 이게 끝났으면 물류주가 다 끝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금요일 저 월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태웅로직스는 오늘 시초가 4%에서 시작해서 15%까지 즉 시초가 대비 10% 이상 급등했었어요. 거래도 터졌고 나온다니까요. 다 틀려.
예? 다 틀려요. 보다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물류도 육상 물류가 있고 해상 물류가 있거든요. 거기도 틀리고 그 안에 또 종목도 틀리고. 지금은 완전 다른 국밥이에요. 여긴 급등한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떨어졌어요. 이해가세요?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돌아가면서 가요.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놓고 가듯이. 이해가시죠? 요거.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쪽은 흥구석유. 여기도 아침에 급등 출발합니다. 12%. 그 전에 있잖아요. 중동에서 무슨 전쟁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상한가. 여기도 그래서 상한가 같고요. 여기도 막 그래서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근데 이젠 안 가요. 그러면 못 갔으면 그죠? 아까 STX 그린 로지스나 스페코처럼 음봉 세게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 이 전쟁은요 끝나지 않아요. 이 세계가 완전히 이제 그 진짜 무슨 그 뭐야 그 뭐지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막 그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막 멸망했어요. 그런 아마겟돈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중동의 이쪽은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데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도 얘네들은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어쨌든 흥구석유 보면은 별로 이렇게 급등도 못했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국석유 다 돌려서 보시면 돼요. 다. 한국석유 네 여기 있네. 어때요?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거리도 없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만 나오면 여기는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준상한가가 나왔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옛날에는 전쟁 딱 무슨 소리만 나와도 그냥 바로 상한가 찍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이거 알고 하시라고 막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근데 그러면 이걸 뭐 안 해야 되냐? 해야 돼요. 왜?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 수익이 나긴 났는데 아침에 안 챙기셨으면은 아마 다 수익을 반납하셨을 거예요. 여기 최근에 그냥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그쪽에 터지고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고려산업 안 가죠. 사료, 미래생명자원 네, 안 갔어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살짝 많이도 안 떨어져. 살짝 떨어졌어요. 그럼 사료주가 안 갔냐? 아니요. KC피드나 이런 거 보면 또 많이 갔어. KC피드 나름대로 장중에 7%까지 급등했었어. 거래도 좀 사료 안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론이 뭐냐? 제발 수익이 좀 나시면 챙기시라고요. 챙기시고 종목들 올라가는 그 패턴이 아주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기존 방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힘들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셔도 그게 본인께 안 돼요. 아,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들어가면 더 되겠네.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방 이제 스타일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죠. 저희는 원래 중장기 하던 방이에요. 중장기 위주로 하던 방이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벌써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후로 이제 스윙으로 했죠. 스윙. 지금도 이제 스윙으로 가긴 가는데 요즘에는 스타일이 뭐냐면 짧은 스윙 아니면 단기예요. 그러니까 초단타 미친 듯이 막 그 망나니처럼 그렇게 치는 초단타는 아닌데 단기 아니면 그냥 짧은 스윙으로 가요. 어제 얘기해드렸죠. 저기 월요일에 얘기해드렸죠. 미래생명자 여기쯤에서 산 거를 이날 팔았다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사서 아침에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드린다고. 짧게 가요. 짧게. 그러니까 2, 3개월 들고 가서 30%, 50%, 100% 수익 내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건 시장이 아주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는 못 가니까 그렇게 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수익은 짧죠. 10에서 20%, 많아야 30%인데 10%대 20%대 수익인데 보유 기간을 짧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난 거 아니에요?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이게 더 낫다고. 이틀 동안에 지금 연달아 2번 수익 실현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응? 한 번은 15에서 18% 수익 내고 그 다음 날도 한 10% 이상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 수익을 두 개를 합하면 30%가 넘어요. 이게 낫지 뭐. 그죠? 이렇게 하면 회원들 돈도 돌고 재미도 있고 심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 제가 초단타쟁이들도 많이 보고 스윙 중장기 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스타일을 잘 못 바꾸십니다. 못 바꿔요. 그게 문제예요.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냥 자기가 재미 봤던 그 스타일로 쭉 가. 그러니까 이제 낚시 비유를 가끔씩 하는데 낚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떡밥 말고 지렁이를 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은 그냥 어느 낚시터를 가든 지렁이만 껴요. 지렁이만 껴. 떡밥도 이제 상표가 많을, 브랜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합, 배합하는 거에 따라서 조합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걸 잘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딜 가든 그것만 써.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낚시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뭐 쓰세요? 딱 보면은 고수인지 아닌지 보이거든요. 가서 물어보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낚시터 어디 유료 낚시터 갔다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돼. 사장님, 미끼 뭐 쓸까요? 얘기 다 해줘요. 고기 많이 잡으라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오니까. 근데 곧 죽어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낚시터 사장이라고 쳐볼게요. 자, 지금 물고기들이 이렇게 입질한다고 하는데 물고기들이 입질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런 미끼를 써서 입질이 요렇게 올 때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다 알려줬어요. 근데 죽어도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라. 그래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 말 듣고 했더니 수익이 안 난대. 낚시터 사장님이 저 붙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얘기 다 해줬대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아침에 나갈 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다 잡는데 자기만 못 잡았다고. 재수없다고. 똑같아 보면은. 얘기해드렸잖아요. 짧게 끊어 치시라고. 수익 난 게 사라지면 미칠 거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신다고. 그게 백날 해보세요. 지금 제 설명 듣고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내일부터 잘 될 거 같죠? 해보세요. 잘 안 된다니까. 네. 왜? 자기 스타일 그게 어디 안 가서 안 돼요. 그게. 요즘에 뭐 골프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골프뿐만 아니라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생활체육 많이 하시죠. 그거 하다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레슨 받으시죠. 레슨 받으면 뭐부터 해요? 잘못된 자세 교정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데 한참 시간 들거든요. 네. 똑같아요. 잘 안 바뀌어.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아도 안 바뀌는 게 그건데.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왜? 운동이야, 배드민턴이나 탁구야, 조금 지면 어때, 그죠? 네.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이기면 좋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지면은 돈이 사라지거든. 여기는 더 이빨을 꽉 깨물고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악착같이 본인 스타일대로. 그거 안 고치시면 시장이 정말 아주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그죠? 그분들 수익 내기가 어려우세요. 이해하셨죠? 네. 언젠가 다시 옛날 방식이 먹힐 때가 있어요. 패션도에 복고풍이 다시 이제 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때까지는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아셨죠? 네. 바뀌었다고. 오늘도 우리 방에서 뭘 또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판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팔았다가 다음날 또 살 수도 있거든.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분들도 옛날 종목 그대로 들고서 끙끙거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죠? 아니면 다 손절하고 새 출발 하시든가. 손절할 마음도 없으면서 뭐 다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스타일이 바뀌었다니까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쭉 얘기해드렸지만 이스라엘 이란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헤즈볼라 뭐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더 지속이 될 거거든요.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라고. 그런데 그죠? 더 가긴 갈 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복잡하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더 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저도 걱정이긴 해요. 아무튼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방식 그 스타일로 하시면 지금 안 먹혀요. 그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방법이 안 먹혀요. 네.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죠. 그죠? 성격이 그래요. 중요하다 싶으면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바뀌었다고.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아까 그 시간에서 장중에도 움직였는데 시간에서 움직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인데 시장이 지금 뭐 조정이 오거나 투매 나온 거 맞죠?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주 끝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미국의 이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최고 376% 덤핑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3%짜리 맞았대요. 우리나라는 봐준 거지. 그치? 중국산에다 때렸는데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낙폭과대주예요.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특징이 뭐다? 낙폭과대가 심한 데서 올라와요. 올라올 만한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낙폭과대 제일 심한 걸로 나와요. 예,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 PJ 메탈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죠. 상한가 찍었다가 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 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도 오늘 급등 많이 했었죠. 15%까지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이것도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바닥을 잡고 이제 앞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들이. 그 다음에 알맥 이것도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왔었고 거래도 터졌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 올라오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에서도 또 올라갑니다. 보시면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네. 네. 알맥이 시간에서 먼저 빠졌죠. 조일 알루미늄은 6% 상승했고 남선 알루미늄은 상한가 갔고 그래요. PJ 메탈은 3% 올라갔고 네. 나름대로 잘 끝났어요. 알맥은 좀 덜 갔죠. 왜 그러냐면 얘는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지 거래도 터지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7월 달에 투매 나오기 전에 원래 있던 가격대가 어디 여기였잖아요. 오늘 어디까지 가요? 다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 있죠? 구덩이를 메꾼 거예요. 이제 구덩이를 메꿨다. 근데 조일 알루미늄은 구덩이 메꾸려면 멀었어요. 7월 달은 여기니까 뭐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실제 거래 터진 데는 여기니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선 알루미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PJ 메탈은 앞에서 급등을 그때 많이 했는데 지금 세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구덩이 거의 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구덩이 덜 메꾼 게 제일 덜 메꾼 게 남선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시간에서 상한가예요. 시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시장이 중이 아니에요. 이번 주는 연휴가 띄엄띄엄 있고 공휴일이 띄엄띄엄 있고 중국이 일주일 내내 쉬고 네. 일본은 금리 인상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대만은 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쪽은 전쟁한다고 바쁘고 미국은 대선 치른다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금리 인하 이제 하고 나서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쭉 이제 뉴스도 보고 했는데 주식시장으로 그 돈들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점점점 좋아지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바로 막 모든 종목이 폭등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좋아진 거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이 주식이 싸고 바닥이고 지금 주식을 긁어모을 때가 맞죠. 왜? 싸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발표했다고 그날 그게 다 상한가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털면서 가요. 탈탈탈 털면서 나가. 금리 인하했다고 올라간다고 누가 그래? 거짓말이야. 우리는 경기 침체기 때문에 우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또 하루 열렸는데 내일 또 쉬죠. 개천절, 그죠? 네, 내일 쉬는데 일단 내일까지 이제 푹 쉬시고요. 금요일 날 또 열심히 또 하면 되니까 쉴 때는 좀 쉬세요, 그죠? 네,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서 되게 덥다가 지금 어때요? 되게 춥죠? 밖에 나가면 되게 춥습니다. 네.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깐만 요거 뭐냐면은 주식시장의 돈이 일단은 뭐 요거 우리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신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의 신용이 늘어나는 거는 대부분 안 좋게 인식을 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신용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다시 늘고 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있죠. 여기 보시면 맨날 줄다가 요번에 확 늘었어요. 맨날 줄다. 이게 뭐예요? 바닥 잡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식을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옛날에 막 30% 50% 정도 수익 났을 때 팔았다 그러시면 지금 그거보다 더 짧게 일단은 끊어 치셔야 돼. 언제까지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어우씨 팔았더니 자꾸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들고 가셔야 돼. 근데 지금은 안 팔았더니 자꾸 내려가죠.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네.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꾸 챙기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잘 안 되세요. 옛날 방식 안 먹혀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 방식 안 먹히니까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그게 도저히 못 하겠거든.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사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편한데 혼자서 어떻게든 한번 비용 아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수익 실현도 못하고 다 끌려 내려가는 거라. 한 달 회비가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수익을 못 내서 끌려 내려가서 그 수익 사라지는 게 그게 더 크겠습니까?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비용이 그게 더 크다니까. 근데 악착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 아끼려고 큰 돈 날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보세요. 그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도 그거에 맞게 조정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좋아지면 또 바꾸겠죠. 그쪽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그 개천절 연휴 휴일인데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